헌재가 결국은 이번 주에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하지 못하는 모양새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 일단 수요일에 이 대표 2심 선고 나오죠. 만약에 헌재가 다음 주에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한다면 다음 주는 정말 슈퍼 위크가 됩니다. 역대급 사법 위크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대통령의 이제 형사재판 공판 준비 기일이고요. 25일 하루 폭풍 전야. 26일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1심에서 징역 1년 집유. 2심에서도 만약 같은 형 선고되면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는 빨간불이 켜진다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28일 금요일 혹시 대통령에 대해서 선고가 있을까요? 아니면 다음 주에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못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가 있을까요? 다음 주에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에 대한 선고 못하고 또 넘어가나요? 어쨌든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됐습니다. 역대급 사법 위크. 이 대표가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몸조심하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라는 이 무리수 발언을 던진 것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계속 뒤로 미뤄지는 가운데 본인에 대한 2심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되는 상황으로 인한 정치적 초조감 때문 아니겠냐라는 정치권 해석도 오늘 종합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마은혁이잖아요. 안용환 의원님, 네.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했다고 이 대표가 저발언한 거잖아요. 그렇죠. 마은혁 후보자가 절실해 보인다라는 법조계 지적이 많습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꼭 필요해 보인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왜 이렇게 마은혁이 필요한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탄핵이 인용 결정이 내려지려면 6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네. 현재 8명이죠. 8명에서 3명만 반대하면은 탄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기각이다. 기각이 되거나 각하든지 간에요.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은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달 초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저렇게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임명 안 하면 8대0, 임명하면 9대0 이랬잖아요. 그렇죠. 임명을 만약에 하면은 변론적인 주장을 할 거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러면 이제 선고 기일이 늦어질 것이다. 네. 라는 걱정 때문에 마은혁 이야기를 전혀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이제 최근 들어서 급격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뭔가 지금 6대0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또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뭐 그런 생각 기타 등등 어찌됐든 마은혁 후보자의 한 표가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인용에 거고요. 필요한 6명이 안 모아진 거 아니냐? 그런 측면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이제 슈퍼 사법 위크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저걸 보면서도 참 대한민국 정치의 사법화를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지금 정치가 사법부에 완전히 좌지우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한국이 엎어질 수도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건데 이렇게까지 된 상황이 돼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제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이재명 대표. 대한민국 정치, 행정, 사법 역사상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이 5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 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저렇게 사법 리스크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선 경우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뭐 2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지 간에 대통령 선거 내기 전까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사법 리스크에 휩쓸리면서 이재명 리스크가 사법 리스크로 연결되고 정치 리스크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저는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펼쳐진다. 다음 주가 정말 안타깝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양 변호사님. 당에서 정말 이 6명 쪽수가 모자란다 혹은 모자랄 것이 우려된다라는 것 때문에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대부분의 법조인들이라면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뭐 사실상 파면 뭐 거의 뭐 8대0 인용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뭐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찌라시가 돌고 있거든요. 네네. 예, 뭐 증권발 찌라시, 뭐 국회의장실 찌라시다 해서 뭐 사실 뭐 오늘 목요일에 뭐 한덕수 총리 선고되고 뭐 내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난 핵심한 선고일이라는 찌라시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누군가 저는 이런 특정 의도를 가지고 이런 찌라시를 돌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뭐 맞는 게 하나도 없다, 찌라시가. 예, 그리고 뭐 4대4 각하 뭐 기간 나뉜다는 많은 그런 찌라시가 있지만 사실 맞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모르겠어요. 어느 쪽 어느 세력에서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이런 거를 유포하고 생성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냥 뭐 법조인으로서 뭐 상당수의 중론은 사실 이거는 뭐 12.3 비상계엄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고 그 외에도 사실 뭐 내란이라든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혼란시킨 거에 대한 책임이 크기 때문에 사실 뭐 파면 선고라든가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보는 관측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다만 이게 뭐 마은혁 재판관을 빨리 임명하라고 이제 민주당에서 촉구를 하고는 있지만 그게 뭐 인용이 뭐 6명의 뭐 재판관을 채우지 못해서라기보다는 그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 위원이라고 이미 됐으니까 위원 상태를 빨리 해소하기 위한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정치적 당연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광삼 변호사님, 지난주도 이번주도 헌재가 선고하지 못했다. 그러면 헌재가 이 재판을 굉장히 속도를 중시하면서 이 초시계까지 등장했잖아요, 재판에. 근데 사실은 이 코트 데모크라시, 법정 민주주의가 재판에서 지켜진다면 사실은 피의자의 방어권이 이 초시계로 인해서 제약받으면 안 된다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그걸 정당화했던 명분은 이 사태의 시급함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신속한 판결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걸었는데 지난주 이번 주 다 지나갔어요. 그러면 헌재가 이 절차적 어떤 흠결 논란에 대해 내걸었던 명분인 신속한 결정도 사실은 지금은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면 신속한 것보다 절차적 하자 없고 공정하고 억울한 사람 없게 판결을 하는 대원칙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중요해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헌재가 지난주도 이번주도 선고하지 못했다? 다음 주에 선고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건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의 어떤 다듬는 과정인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다듬는 과정으로 보지는 않아요. 일단 이제 재판 과정이 너무 신속하게 진행이 됐잖아요. 그 과정이 이제 후폭풍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재판의 어떤 변론은 굉장히 신속하게 했는데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고 뭔가 내부에 속사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부에서는 뭐 다듬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다듬는 데 시간은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의견이 굉장히 대립을 하고 있다 볼 수 있고 인용과 기각의 대립. 그렇죠. 그래서 이대로 가면 뭐 예롭고 6명 이상이 인용에 찬성을 했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렇게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3명이 관건 아닙니까? 3명이 기각의 손을 들어준다든지 각하의 손을 들어주면 결국은 탄핵은 기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각하를 주장하는 재판관이 2명 이상 또는 기각을 주장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그 정도 이제 대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사실 이제 대립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왜 인용이냐 기각이냐 서로 의견을 나눌 거 아닙니까? 의견 정리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절차에 관해서 일부 재판관이 엄청나게 의견이 다른 걸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이제 대표적인 것이 탄핵 수출 과정에서 내란죄를 철회했는데 이건 다시 철회가 본질이기 때문에 국회에 표기를 또 거쳐야 한다. 이른바 뭐 각하설이네요. 그렇죠. 이게 각하설인데 그러면 적어도 1명 내지 2명이 이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헌법 관련 뭐 법률 위반 중대성과 관련해서 또 1~2명 정도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지는 건데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인용을 찬성하는 재판관이 다수할지라도 인용 결정을 할 정도의 재판관 수에는 모자라는 거거든요. 6명이 안 되는 경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고에 대해서 분위기 언제 선고하느냐는 이 다수가 끌고 갈 수는 있어요. 다수가. 그래서 이대로 가면 기각이나 각하될 가능성이 크니까 좀 더 시간을 두자고 다수가 얘기하면 사실 선고가 끌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뭐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지금 그러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고일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오늘 내일 선고일자가 발표를 안 하면 저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이재명 대표 선고보다도 뒤로 간다 이렇게 봅니다. 예.